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경기 바로 에버튼과 아스날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저희가 기존에 생각해놓고 있지 않았는데 갑자기 의외의 결과로 에버튼이 승리를 따내면서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됐어요. 시작 전에 조금 싸하긴 네. 했어요. 아무래도 션다이치의 데뷔전이다 보니까 확실히 어떤 전술을 사용할지에 네.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스날이 최근에 에버튼 원정에서 굉장히 약하거든요. 네. 그리고 아르테타 자체도 션다이치한테 약하고, 그런 점을 종합해 봤을 때 이거 굉장히 싸하다. 큰일 날 수도 있겠다 했는데 진짜 큰일이 났죠. 그리고 아스날이 기억을 돌아보면 좀 번니 원정에서 특히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경기들이 좀 많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리고 지난 시즌만 네. 해도 웨데고르 프리킥골로 겨우 1대0으로 네. 이겼었고 홈에서는 비겼어요. 그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아르테타가 확실히 션다이치를 공략하는데 좀 어려운 모습을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기에서도 놀랍게도 그런 모습이 나왔고, 일단은 에버튼이 굉장히 선발 라인업부터 션다이치스럽게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4-3-3보다는 조금은 더 수비적인 4-1-4-1 내지는 4-5-1 같은 포메이션을 가지고 나왔어요.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두쿠레가 선발로 나왔다라는 점이고, 이 두쿠레까지 넣으면서 두쿠레, 게예, 오나나 어떤 경합 상황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볼 위닝 미드필더라고 네. 하죠. 이 선수를 3명을 기용을 한 조금은 주목할 만한 라인업이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좀 주목해 볼 만한 게 또 타코스키나 맥니, 번니에서 함께했던 선수들이 에버튼에서도 똑같이 함께하게 됐다. 익숙한 선수가 2명이나 있었다라는 게 좀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이치 감독이 벌리 시절에도 이런 두 줄 수비를 많이 네. 썼던 감독인데, 이제 에버튼에 와서도 이게 반복될까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첫 경기부터 빠르게 이런 라인업을 사용한 걸 보니까 괜찮은 그런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 스트라이커 칼버트 루인이 션다이치 감독의 스타일에 맞게 공중볼 경험이 굉장히 좋고 활동량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뭔가 션다이치가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에버튼이 션다이치에게 잘 맞는 스쿼드를 처음부터 선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뒤에 한 번 더 언급하겠지만 저는 이 도미닉 칼버트 루인이 한창 잘할 때 폼이 오늘 지난 경기에서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활동량이나 공중볼 경합 딱 이 두 개로 션다이치의 전술을 잘 이행을 했기 때문에 세트피스에서도 위협적이었고요. 뭔가 션다이치한테 딱 맞는 그런 스트라이커가 바로 르윈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좋은 폼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제 경기로 들어가 보자면 에버튼의 수비 형태를 조금 살펴봐야 돼요. 에버튼은 확실히 일단은 수비적으로 굉장히 나왔죠. 아스날에 비해서는. 그리고 좌측 측면 미드필더들을 조금은 중앙지향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아스날의 중원을 상대로 수적 우위를 계속해서 가져오려는 모습을 보였어요. 일단은 아스날이 빌드업을 할 때 보면은 3-2-5 포메이션을 최근에 계속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 3-2-5 중에서 이 자리에 있는 진첸코와 파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거든요. 이 역할을 일단은 에버튼의 양 미드필더들이 계속해서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쉽게 공을 중앙으로 뿌리지 못하도록 했고, 그리고 양 측면 미드필더들은 중앙으로 좁혀서 결국에 중원 숫자가 5명이 됐어요. 네. 그러면서 아스날의 사각형 미드필더 4명의 중원을 상대로 4대5 수적 우위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스날이 맨시티와 마찬가지로 중앙에서의 빌드업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일단 아스날의 빌드업을 좀 틀어 막아야 된다, 이런 특명을 가지고 3명의 미드필더가 좀 출장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보니까 오나나, 두쿠레, 게예가 나왔잖아요. 네. 이 선수들이 정말 활동량이 좋고 네. 피지컬이 압도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첸코나 그리고 자카, 파티까지 굉장히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공이 측면으로 흘렀는데, 네. 아스날은 그래도 측면에서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네. 특히 앞서 첼시에도 언급을 했지만 측면의 유기적인 로테이션을 통해서 네. 상대 수비진에 혼란을 많이 주는 편인데, 에버튼의 수비진들이 이를 굉장히 잘 대처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특히 이 아스날의 터치라인에 있는 윙포워드들이 공을 잡으면 상대 사이드백이 어쩔 수 없이 반응을 하잖아요. 그렇게 생길 때 이 하프 스페이스를 이 에버튼의 미드필더들이 굉장히 잘 틀어막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정리를 하자면 일단 이날 에버튼의 주요 전술의 핵심은 바로 미드필더 3명. 이 3명이었고, 그리고 이 선수들이 전술적 움직임을 굉장히 잘 가져가줬기 때문에 뭔가 이런 의외의 결과가 나온 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측면 미드필더 역시도 수비 가담이나 중원 싸움에 있어서 가장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역 수비를 기본적으로 하는 팀이 이렇게 네. 스위칭하는 선수들을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 와중에도 대인 수비를 병행하는 모습이 션다이치 감독의 색깔이 빠르게 녹아들었다라는 장면이었던 것 같고요. 첼시도 이런 걸 시도했던 적이 있거든요. 맨시티전에 네. 지역 수비를 하면서 이제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렇죠. 그때는 이제 오히려 첼시 수비진이 공간을 더 내주는 그런 네. 모습을 노출하면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수비 방법이거든요. 근데도 에버튼은 첫 경기부터 인상적인 수비력을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 수비 방법이 잘 되면 이렇게 에버튼처럼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혼용을 한다는 게 두 개를. 그렇죠. 그만큼 어려운 거기 때문에 실수 없이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체득이 됐다는 게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뭐 램파드 시절에도 뭐 이런 형태를 엄청 잘하는 에버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렇게 며칠 만에 바뀌었다는 게 과연 어떤 훈련을 했길래 이렇게 바뀌었을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램파드 시절에 가장 지적받던 게 이 느린 센터백 라인 네. 때문에 벌어지는 미드필더와 이 수비진 사이의 간격이었는데 이날 경기에서는 진짜 완벽한 간격, 네. 마치 마르셀리노나 시메오네를 보는 듯한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며칠 만에 이렇게 되구나 이런 모습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면 뭐 지금 에버튼이 강등권이긴 하지만 이런 경기력을 유지만 한다면은 진짜 충분히 강등권도 뭔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수비력을 유지한다면 그렇게 생각이 들고, 사실 아스날이 못 들었으면 프리미어리그 그 어떤 팀도 뚫기 어렵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아스날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이날은 최전방 스트라이커인 은케티아가 조금은 네. 다소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최전방에서 적은 움직임 그리고 빠른 스피드를 통해서 득점을 노리는데 굉장히 능한 네. 은케티아지만 이날은 좌측, 측면, 중앙 모두 막히다 보니까 박스 안에서의 볼 배급이 조금 어려웠단 말이에요. 아스날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은케티아가 조금은 고립되는 듯한 모습이 자주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주스가 조금은 그리운 상황이 아닌가. 제주스였다면은 굉장히 3선까지 내려와서도 이 공을 뿌려주는 제주스거든요. 네. 측면으로도 자주 빠져주고 그런 움직임을 가져갔다면 이런 에버튼을 상대로도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결국은 아스날의 약점으로 꼽히잖아요. 이제 뉴캐슬전도 그렇고 에버튼전도 그렇고 라인을 확실하게 구축해 놓은 팀을 상대로 뚫기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근데 그때도 제주스가 없었는데 오늘 그렇죠. 경기에서도 은케티아가 너무 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다 보니까 최전방에서의 균열을 만들어주지 못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스날이 이를 뚫기 위해서는 제주스가 빨리 복귀를 해야 되는데 사실 여전히 복귀가 멀었거든요, 좀. 그렇죠. 3월쯤 돼야 돌아온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제 아스날을 상대하는 팀들은 계속해서 비슷한 패턴으로 수비 네. 라인을 구축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아스날을 역시 뚫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우려점도 남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조금 저는 반대인 게 뉴캐슬은 어쨌든 간에 지금 프리미어리그 최소 실점 팀이고 네. 에버튼은 지금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 두 팀이 잘한 거다. 네, 그 두 팀이 네. 좀 비정상적인 거다라고 저는 좀 옹호를 하고 싶네요. 이 두 팀들이 아스날의 공략법을 그래도 보여줬으니까 다른 팀들이 따라는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강력한 지역 수비와 그 다음에 대인 마크를 혼합한 그런 이 형태의 수비를 과연 아스날이 어떻게 공략할 것이냐, 이걸 또 아르테타가 답을 또 찾아와야겠죠.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주목할 만한 점은 에버튼이 굉장히 강하게 하이프레스를 거는 장면도 자주 나왔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번니의 션다이치는 아무래도 4-4-2 그리고 완전히 내려앉는 두 줄 수비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션다이치는 번니를 지휘할 때도 은근 하이프레스를 많이 네, 시도하는 맞아요. 감독이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아르테타의 아스날을 상대로 하이프레스 많이 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에버튼을 상대로도 지휘하면서도 이런 모습을 보여줄까가 조금 고민이자 조금은 궁금증이었을 텐데 굉장히 강한 하이프레스를 부임 초부터 활용을 하면서 역시 션다이치가 조금은 선수들한테 전술적인 그런 거를 바로바로 넣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기록상으로도 이게 나타나는데 에버튼이 이 경기에서 인터셉트를 11개나 기록을 했어요. 근데 그중에 8개가 상대 진영에서 기록을 했고, 그다음에 페널티 박스에서도 인터셉트가 하나 있으면서 이 션다이치의 전방 압박 또한 이제 후방 지역의 수비만큼이나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역으로 이게 제일 우려점이라고 봤거든요. 이게 음. 너무 오버페이스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선수들이 이제 계속해서 협력 수비를 하고 하이프레스를 걸었는데 이게 무슨 뭐 어떤 버프를 받은 건지 이게 경기 끝까지도 그렇죠. 유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날의 에버튼의 경기력은 이제 다른 팀들이 흉내내기 쉽지 않은 그런 에너지 레벨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스날은 조금은 자신들이 소유권을 가져왔을 때 좀 급하게 공을 전방으로 보내려다가 네. 에버튼 역시도 빠르게 수비를 복귀하다 보니까
이 뚫어내는데 어려운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건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아르테타의 전술적인 요구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램파드가 가장 좋지 못했던 모습이 애매하게 라인을 올렸다가 느린 수비진은 네. 뒤로 물러나고 미드필더진은 복귀하지 못하면서 생기는 중앙 공간이었거든요. 그 공간을 공략하기 위해서 공을 잡았을 때 소유권을 다시 되찾아왔을 때 빠르게 전방으로 볼백을 했었는데 이 점이 오늘은 션다이치 에버튼에게 통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감독 교체 효과로 뭔가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에버튼이 예상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뭔가 그 전에 에버튼을 생각하고 준비했던 아스날이 좀 실패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세트피스. 득점이 또 세트피스로 나왔죠. 그렇죠. 신체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많거든요. 에버튼에. 네. 두쿠레, 르윈, 타코스키, 오나나 이 선수들을 모두 파포스트에 배치한 다음에 킥력이 좋은 맥닐이 그냥 파포스트를 크로스 네. 올리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단순하고 쉬운 패턴이었어요. 네. 근데 아스날의 수비진들이 조금은 굉장히 고전을 했고 그러면서 실점을 결국엔 허용하고 말았죠. 뭐 일단은 아스날 센터백진들이 그렇게 막 엄청 키가 커서 공중볼을 마구잡이로 따내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렇죠. 그다음에 골키퍼의 램스데일도 엄청나게 센터백박스 장악력이 좋은 또 골키퍼는 아니기 때문에 뭔가 아스날의 약점을 정말 잘 공략한 세트피스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물리적인 키는 뭐 어떻게 아무리 축구를 잘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실점 장면을 보면 타코스키를 마크하고 있는 선수가 웨데고르거든요. 네. 이제 웨데고르와의 피지컬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네. 웨데고르가 뒤에서 끌어안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앞에서 막 막고 이랬는데 타코스키는 그걸 이겨내고 헤더 득점을 성공시키면서 앞으로도 이 세트피스는 에버튼의 주요 공격 루트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또 한 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앞서 언급했듯이 도미닉 칼버트 루인이 굉장히 잘해줬다. 네. 도미닉 칼버트 루인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이 좌우로 움직여주면서 상대 사이드백 혹은 센터백과의 헤딩 경합에서 승리를 한다는 점이었거든요. 네. 션다이치 역시도 픽포드의 롱볼이 또 괜찮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픽포드가 공을 잡으면 롱볼을 뿌리고 루인이 받으면 이제 다른 자원들이 세컨볼을 따내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역시 다른 팀들도 조금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션다이치 감독의 에버튼이 정말 까다로운 팀의 전형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네. 생각하는데 이제 피지컬이 좋고 많이 뛰고 그리고 세트피스에 강점이 있다는 점 자체가 이제 충분히 중위권 이상의 성적을 낼 수 있는 경기력을 네.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이런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다면 앞으로의 잔류 경쟁에 있어서도 충분히 이제 잔류할 수 있겠다라는 에버튼 팬들의 기대감을 한층 끌어올리는 그런 경기였던 것 같고 이제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아스날은 이 경기를 졌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맨시티가 또 졌기 때문에 이 경기를 뭐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의 발전을 도모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프리미어리그에서 그리고 9월 이후로 첫 패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별로 막 위기다라는 생각은 안 들고 상대 에버튼이 잘하기도 했으니까 남은 경기를 준비하는 게 확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경기가 아스날이 브렌트포드를 만나게 되는데 브렌트포드도 경기에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이렇게 비슷한 전술을 또 들고 나올 거거든요. 스타일이 그렇죠.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 브렌트포드전에서 수비를 뚫어낼 수 있는 뭔가 헤드업을 찾을 수 있을까? 이걸 또 지켜봐야지 또 아스날의 우승 가능성을 또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아스날이 브렌트포드 원정에서 3대0으로 좀 쉽게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만 브렌트포드가 지금 7등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소 만만한 상대는 아니다. 조금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스날은 진짜 뭐 브렌트포드전도 있지만 그 다음 경기인 또 아스날 맨시티 딱 진짜 우승의 향발을 가는 결승전 같은 그런 경기가 또 두 번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이 경기들을 어떻게 준비할지가 또 아스날에겐 아스날의 우승의 향방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오늘 3경기 알아봤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재밌는 경기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